창원과 통영, 창녕 등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 4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부 광역단체장이 특례시 추진에 대해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창원시와 경기도 수원 등 100만 이상 도시들이 전략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경남 지역교육청의 이른바 신기술 몰아주기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경남교육청은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70대 4명이 잇따라 숨져 경상남도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와 오늘 창원시 진해구와 의창구, 통영시, 창녕군의 목욕탕과 가정집에서 79살과 78살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도는 사망자들과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한 300여 명을 파악해 이상 반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특례시 지정이 또다시 난관을 맞게 됐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재정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우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 등 100만 도시들은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뉴딜회의.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를 삭제하거나 분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당시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대상이 100만 이상 4개 도시에 국한됐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 제출안에서 대상이 50만 이상 16개 도시로 늘자 일부 시도지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특례시 지정이 다른 도시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재정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겁니다. 3,900만이 특자고 나머지 1,100만이 일반 이렇게 돼서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례시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 14일 당 지도부와 시군구 단체장이 모여 2시간 가까이 특례시 관련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은 내지 못했습니다. 창원시 등 100만 도시들은 시도지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당 당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전략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 50만 이상 도시들도 법안 좌초를 막기 위해 진전된 합의안을 만들기로 하고 물밑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암초를 만난 특례시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달 말 전국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전후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 연속 보도입니다. KBS 취재 결과 지난 2008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기술을 빌미로 불법 하도급 공사를 주고 그리고 이를 묵인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교육청 공무원까지 모두 16명이 경찰에 입건됐었는데요. 당시 경상남도 교육청은 홍역을 치렀지만 지금껏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경남 지역 학교 옥상 방수 공사를 낙찰받은 15개 업체의 대표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발주처인 경남 지역 각 교육지원청이 건설 신규술 349호를 사용조건으로 내건 공사 20건을 맡았는데 이 신규술 지역 독점 사용사인 진주 A 업체에 모두 불법 하도급한 혐의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규술 사용권을 가진 A 회사가 다른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더라도 독점권이 있는 자신에게 공사를 줄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주 배경에는 골프 로비가 드러났는데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시설 담당 공무원 1명도 적발된 겁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큰 홍역을 겪었던 경남교육청. 당시 교육청은 발주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투명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변한 건 없었습니다. 신규술을 적용한 공사를 발주한 뒤 공법의 장단점을 분석해 반드시 사후 보고하도록 한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적용의 오류나 남발 등을 막기 위한 정부 방침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산하 지원청들은 지난 5년 동안 학교공사에 150여 건의 신기술을 사용하고도 단 한 번도 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0억 원.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도 법적 절차조차 밟지 않은 겁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이 기술을 한번 적용해보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사례를 제대로 축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 신기술 적용이 정당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 적발된 사건처럼 신기술을 악용한 특혜나 비리가 재현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신기술의 특성상 독점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상당한 부분의 마진 폭이 있거든요. 그 마진으로 이제 영업비를 사용하는 것이죠. 반면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외부 전문가 등 50명으로 구성된 건설 신기술 활용 심의회를 구성해 공사 전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선정 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시 선정된 신기술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굳이 필요하지 않는 신기술을 채택해 특정 업체의 특혜와 불법 하도급을 야기했다는 질타를 받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경남에서는 사흘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진주시 체류 중 확진된 외국인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122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추가 확진자는 사흘째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역 전파로 인한 확진은 엿새째 없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298명에 입원 환자는 현재 6명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장소에 가면 체온을 재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에 QR코드 인증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방문 기록을 남기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하동군 안내 책자를 구하기 위해 군청을 찾은 69살 이남숙 씨. 군청 출입문에 들어가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오시면은 그거 들으시고 끊으시면 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출입 기록을 남기는 발신자 방문 기록 서비스인 안심코를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초. 입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고 안내 문구를 들으면 전화번호와 전화를 건 시각이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QR코드는 좀 불편하고요. 수기는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그런데 전화하니까 간단하고 좋네요. 하동군민 3명 가운데 1명은 65살 이상 고령자. 스마트폰 QR코드로 인증받거나 직접 써서 출입 기록을 남기는 데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방법입니다. 안심콜 서비스를 사용한 지 한 달 되었습니다만은 현재 한 2만 1,000건 정도를 지금 이용을 하실 거예요.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게 다 끝나니까 편하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고성군도 지난 5일부터 군청과 직속기관 등 32곳에서 발신자 방문 기록을 시작한 결과 열흘 동안 1,600여 건. 창원시는 지난 12일부터 닷새 동안 공공청사 133곳에서 약 2만 건이 기록됐습니다. QR코드는 이제 데이터도 켜고 이제 따로 앱을 들어가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그냥 전화만 켜서 전화만 해서 인증만 하면 되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이제 더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휴대전화만 있으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발신자 방문 기록. 통화료도 무료인데다 남겨진 개인정보도 4주 뒤 폐기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남해안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긴 장마에 이어 발생한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수확량이 예년보다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컸지만 다행히 평년 수준은 유지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황재라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 위로 술을 놓은 듯 끝없이 펼쳐진 굴 양식장. 수심 15m 안팎에 매달린 긴 줄을 끌어올리자 아리찬 굴 다발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바닷속에서 1년 이상 자란 굴은 어느새 작업용 뗏목 위를 가득 채웁니다.
장마가 길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그래도 우리 비만도 괜찮고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해는 남해안 진해만 일대 산소 부족 물덩어리로 일부 양식장에서 폐사가 있었지만 전체 수확량은 예년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통영과 거제, 고성 등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굴은 한 해 약 4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생굴 수확이 시작되면서 작업장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성수기인 김장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수도권 등에서 주문이 잇따라 쉴 틈이 없습니다. 수협도 첫 경매를 열고 본격적인 굴 위판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핵굴 산지 가격은 10kg당 평균 7만 원대로 지난해보다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어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부진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미국 등 수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리 내수 시판이 상당히 위축되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회복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굴을 미국이나 일본 시장으로 주로 많이 팔았는데 그 시장이 지금 위축되는 바람에 앞으로는 동남아 쪽으로. 바다 내음을 머금은 남해안의 굴 채취는 내년 6월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 인구의 40%가 30대 이하의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농촌에서 꿈을 만들어가는 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선배 농민들로 지원단을 꾸려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3년차 창업농인 박은실 씨가 청양고추를 기르는 비닐하우스로 출근합니다. 육아와 일을 함께 하려고 선택한 농사지만 경험이 없던 터라 실수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어야 되는데 닫고 닫아야 되는데 열어야 돼서 많이 에러가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문제는 혼자 해결할 정도로 농사꾼이 된 데는 선배 농민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주간과 야간 온도를 평균 온도를 좀 시원하게 해가지고 디프를 최대한 낮게 하면 절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지역의 선배 농민들로 꾸려진 현장 영농 지원단은 이론 교육은 물론 현장 점검까지 나서며 청년 창업농이 진짜 농민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혼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줘가지고 이제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안 그랬으면 저 혼자 이제 했으면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맨 땅에서 작물을 키워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장 취업이 어려우니까 농사나 짓겠다는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선배 농민들은 조언합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작물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애착과 그다음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농촌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경험과 기술이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청년들의 도전 정신에 현장 영농 지원단이 함께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 SM타운 시행사가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186억 원을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했다는 창원시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M타운 시행사를 사기 분양 혐의로 고발하고 창원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 대형 조선업체 대표들이 오늘 협약을 맺고 100억 원의 공동복지기금을 마련해 자녀 학자금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하청 노동자 복지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 100억 원의 기금은 고용노동부 지원과 함께 경남도와 거제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출연해 마련됩니다. 세계적인 설치 작가 최정화 씨의 개인전 살얼이랐다가 오늘부터 내년 2월까지 넉 달여 동안 경남 도립미술관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경남도민 600여 명이 사용하던 그릇 700여 개를 활용한 작품 인류새와 남해안에서 모은 해양 쓰레기로 만든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또 경남도민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은 기억 채집 프로젝트도 펼쳐집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전국 최대 이주민 축제 만프가 내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내일 만프 홈페이지 공식 공개를 시작으로 모레 이주민 가요제 본선 무대에 이어 오는 25일에는 방송인 김재동의 진행으로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토크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만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